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법원도 방탄으로 하고 검찰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탄 김호수를 임명했겠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발 뻗고 이제 잘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법원, 검찰 모두 방탄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문재인이 발을 쭉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호수 후보가 당선이 아니고 지명이 됐습니다. 소위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 뭐 이렇게 김호수 말은 그럽니다만은 그의 과거가 그를 너무나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그 나라 법치국가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커녕 대통령 사냥개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 보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검찰에서 고초를 겪다가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한 사냥개로 활용했습니다. 대통령이 방산비리 의혹, 육군대장 갑질 의혹, 광원랜드 채용 의혹, 계엄령 문건의 의혹,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수사하라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요, 사안을 직접 지시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는 나라들이 과연 몇 나라나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김학의 사건도 그 과거 상당히 오랜 시간에 끝난 걸 갖다가 다시 조사해라, 또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을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조사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버렸습니다. 왜 자꾸 지난 강원랜드 채용 의혹도 다시 해라, 육군대장 갑질 의혹도 다시 해라, 무엇도 다시 해라, 대통령이 방산비리 의혹도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임기 중반이고 하니까 힘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냥 몇 개 들어가죠. 수사하죠. 근데 나중에 재판 결과, 자기네들 재판 결과 보면 전부 다 무혐의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엉터리 수사를 했고, 엉터리 지시를 했다는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도 다시 조사하라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혐의입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 지시하라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의 말은 뭐가 됩니까? 이런 사건들 거의 모두가 무죄나 무혐의로 전부 결론이 났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올가매려고 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올가매려고 해서 뭔가 사태를 갖다가 바꿔보려는, 반전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문 정권에서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아주 특별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우리 정권 불법도 수사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불법도 수사하라, 우리 정권 했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총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소신이 그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그건 원래 그가 말한 키워드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이죠. 검찰로서의 사고방식.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한다. 따라서 조국도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티미는 겁니다. 그런 윤석열 총장을 이제 탄압을 해서 완전히 그냥 추미애를 내보내고 조국을 내보내고 등등을 해가지고 검찰을 짓밟고 얽히고 설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총장은 쫓겨났지만, 문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그는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바로 그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탄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1년여에 10년 이상의 그 참 고통을 받아 감내한 소위 검찰총장의 그런 기분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그는 온갖 탄압 속에서 헤어나야만 되는 그런 쫓겨나야만 되는 검찰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윤 총장이 우리 정권도 불법도 수사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시를 이행을 했더니 아주 집요한 찍어내기 작전, 애초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 헛말을 해가지고 윤 총장이 그 속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사설자의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윤 총장은 원래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수사를 하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란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임명을 해놓고 그 사람을 임명을 했으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우리도 저 수사해라 잘못이 있으면 정권, 우리 정권도 했으면 묵묵히 가만히 있었어야 될 걸 그냥 탄압이 시작되고 추미애를 보내고 해서 결국 이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우리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 대 검찰의 대립관계가 형성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대립관계, 이건 문 대통령이 헛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헛소리를 했냐? 우리 정권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라 하고 처음 키워드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 주는 날 2019년 7월 25일인가요 6일인가요 임명장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 우리의 정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나 뭐 민주당이나 여기 뭐 어디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그것을 이행했던 윤석열 총장,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저렇게 참혹하게 어떻게 검찰총장이 당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은 잘 참아내면서 그 길을, 정의의 길을 잘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대선주자,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그런 대목 아닐까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키웠습니다. 왜? 선의로 키운 게 아니고 다른 의도로 죽이려고 하다가 윤석열은 살아나고 문재인은 지금 몰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레임덕에 푹 빠졌습니다. 자, 우리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 대 검찰의 대립관계 한동안 형성됐지만 이때 문 대통령이 또 정권방패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 아닙니까? 이성윤하고 김오수 총장 후보자입니다. 자, 조국 사태 당시 김 후보가 만든 검찰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이지검장은 문 정권의 커다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그 큰 엉덩이로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검찰 주요 간부 중에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추가 기소를 8개월간 깔아 뭉갰습니다. 청와대 핵심인 임종석, 조국,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 그것이 클 것이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무슨 정치적 중립 운운하냐.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윤석열 총장 없어졌으니까 김호수라는 충견을 내세워가지고 문 대통령의 검찰 걱정을 크게 줄이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법원에도 김명수라는 마지막 안전판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 잘 아시죠? 코드 사법부 수장. 24시간도 안 돼서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 사법부 수장 김명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그 거짓말한 녹취록이 딱 까지자마자 23시간 만에 거짓말이 탄로났다. 이런 게 언론에 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다니.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물러나라. 그래도 안 물러납니다. 왜냐? 이분은 대법원장의 과거의 권위라든가 명예 이런 것 따위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법원은 역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한 이 얘기들에게 김명수가 어울리는 대법원장입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해보시죠. 이 김명수는 결국 김미리 판사 같은 법원에서 4년째로 붙박이로 딱 붙여놨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재판을 맡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1년 3개월 넘도록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도 한 차례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열었다는 겁니다. 결국 첫 공판 날짜가 잡히자 돌연 김미리는 휴직을 해버렸습니다. 또 도망간 겁니다. 재판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까?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맨 마지막에 딱 질문합니다. 자, 이쯤 해놨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진실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모두 드러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권력에 의한 그런 파탄은 반드시 권력이 또한 파탄을 만들고 또 다른 권력이 그 파탄을 파내서 적폐청산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적폐청산을 많이 한 정권은 적폐청산을 많이 당한다는 그런 논리를 혹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느끼는 표정들이 요즘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보십시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멘붕하게 만든 국립묘지 현충원을 방문해가지고 그 방명록에 박정희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높이 칭송을 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정부 수립한 소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송영길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의도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상으로 정확한 표현을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지우려 달려들었습니다. 박정희도 지웠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지웠습니다. 이 우선 지우개부터 딱 붙잡고 지우개를 다시 지우고 새로 과거의 역사를 소환을 한 겁니다. 누가요? 송영길 자기네 민주당 대표 비문이요. 이제 비문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비문의 폭격, 누구를 향한 폭격일까? 그것은 바로 문재인을 향한 폭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우리의 굳건한 안보 이런 나라가 되는 새로운 과거의 나라에 연결된 4년 전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가장 중요하죠. 야권 단일화. 그것은 곧 정권 교체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정치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은 반역 세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반역 세력.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